네, 조용하고 한적한 아침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,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은 장마가 소강 상태예요. 그래서 어저께 비가 많이 오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내리진 않고 있어요. 그렇지만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 있죠. 뭐 이번 주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일주일 내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. 예, 그분들이 걱정이 없도록, 예, 또 비가 안 오면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. 옛날에 그 이솝우화에 보면 부모님은 늘 걱정이시라고, 한 자식은 소금 장사, 한 자식은 우산 장사를 해서 비가 오면 소금 장사 아들이 걱정이고, 해가 쨍쨍하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이고, 이런 부모님이 있죠. 예, 자녀가 전혀 다른 직업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부모는 늘 걱정하죠. 부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,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? 저는 늘 이제 고민을 합니다.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을, 예, 케어를 해야,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커서 이렇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런 사소한 일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관리는 되죠. 그렇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관리도 또 필요하잖아요.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, 어떤 일을 시작할 때, 뭐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면 너가 좋다,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, 그런 얘기를 또 옆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, 어떨 때는 잔소리, 참견, 간섭, 뭐 이런 단어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더라고요. 좋은 뜻으로 도움이 되라고 한 얘기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본인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. 왜 다 컸는데 참견이지? 왜 다 컸는데 간섭이지?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말투도 되게 중요하고요. 또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,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때와 시기가 맞지 않으면 낄낄빠빠를 못하는 부모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적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동문서답 내지는 사오정 같은 그런 부모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. 예, 혼자 자기를 체크하고 케어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편한 거고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녀를, 뭐 이제 입양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어찌어찌해서 사연은 복잡하지만 본인이 부모는 아니지만 자녀처럼 키우게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때 깨닫게 되는 거는, 아,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, 우리 부모도 이럴 때 나 때문에 이렇게 속상했겠구나, 뭐 이런 거를 알게 되죠. 예. 그러면 또 부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나도 부모가 있구나, 나도 부모가 그렇게 나를 키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. 또 그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그런 게 되죠.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, 예,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.
어른이라고 하잖아요.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. 철나지 않은 어린이 같은 어른을 어른이라고 하는데요. 어른이에서 어른으로 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주식을 하는 초보자를 주린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느 분야든 어느 곳이든 또 철이 나지 않은 인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른인 것 같아요. 예,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. 그렇게 비유하면서 뭔가 어른으로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위치나 그 자세나 마음이 어린이 때하고는 다르게 몸만 크고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저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. 뭐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정말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. 어른들은 자기 맘대로 한다.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이렇게 보였어요. 제 눈에는. 그래서 그때는 빨리 어른이 되면 부모님 얘기를 안 들어도 되고 뭐 내 맘대로 살고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. 근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렇게 맘대로 사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이렇게 비춰지긴 했어요. 어릴 때는. 근데 막상 본인이 어른이 되고 나니 참 어린 시절이 더 편안하고 어린 시절이 더 마음껏 뛰어놀고 어린 시절이 아무 세상 걱정 근심이 없었던 나이라는 거를 뭐 어른이 돼서야 알았죠. 그렇게 보니 어린 시절이 좋고 부러운 시절이라는 거를 어른들이 아 너는 젊어서 좋겠다 너는 어려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왜 저런 말을 하지? 어른이 더 좋은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. 근데 막상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던 거죠.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구체적으로 보니 어린 시절이 참 꿈도 많고 희망도 많고 비전도 많고 현실에 부딪히지 않고 현실이 빡빡하고 각박하고 힘들다는 거를 어른이 돼서야 예, 그 미성년을 벗어나서야 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참 어른들은 어린애들보다는 힘들게 사는구나. 또 누구를 뭐 부양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됐죠. 어른이 돼서. 어린일 때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. 예, 어른이 돼서야 어른이 힘들구나. 어린이보다 세상 걱정이 더 많구나. 그래서 어른들이 아, 너 때는 좋겠다. 어릴 땐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. 예, 아무 철 없이 마냥 자기 노는 것만 신경 쓸 수 있고 예, 할 수 있으니까.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즐거움이 없느냐? 그것도 아니죠. 세상을 깊이 바라다 보고 예, 건망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그 성장해 나가는 자아 실현도 하고 또 성숙해지는 예, 그리고 그런 어떤 정말 성숙해야 되는 인격체 인성으로서 물론 어린아이의 인성도 있지만 어른들도 어른의 인성이 있더라고요. 어린아이는 뭐 그만큼만 하면 되는 그 기준이 있었어요. 근데 어른에서는 그만큼 갖고는 부족한 거죠. 그래서 어른이 돼서 아는 것들 또 결혼을 해서 아는 것들 달라지는 거죠.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키우기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도 안 낳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왜 안 낳지? 제가 결혼하는 젊은 친구 지인의 친한 분이 있어서 결혼하면 언제쯤 아기를 낳을 건가요? 친하니까 그만큼 물어볼 수 있죠. 친하지 않으면 뭐 남의 사생활 그들이 결정해야 될 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궁금해할 권리도 필요도 이유도 없죠. 근데
이제 친하니까 물어봐도 결례가 되지 않는 정도의 사이니까 언제쯤 아기를 낳을 거야? 뭐 이러고 물어봤죠. 계획은 아이 몇 명 계획이야? 한 명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. 근데 한 명을 낳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한 명도 둘이 약속이 난 것처럼 보류를 한 거예요. 물론 안 낳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안 갖고 있어요. 근데 그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가임기가 또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보류 미루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그래서 이왕 날 어른들이 그 얘기하지, 이왕 날 거면 빨리 낳아라.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그만큼 늙은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젊은 부모가 좋다. 이모 같은 엄마가 좋지. 아줌마 같은 엄마로 학교에 오는 것도 창피해한다.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친하니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? 무슨 일 남의 집안의 사정에 이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을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참견으로 보지 않고 걱정으로 봐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, 하면서도 조금은 내가 조심스럽긴 한데 궁금해서 물어봐도 돼? 이러고서 이제 물어보면서 그들의 표정도 살폈어요. 혹시 얘기하는 도중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,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오지? 뭐 이러면서 생각할까봐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, 아 그거는 이래요. 그리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는 걸 보면서 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신뢰가 되는 얘기는 아니었구나. 그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. 아무튼 걱정되죠. 왜냐면 뭐 시간이 지나면 내 자녀들도 그런 문제에 직면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할 때 그럼 나는 내 자녀에게 마냥 뭐 빨리 결혼해라, 빨리 아이를 낳아라, 젊을 때 낳는 게 낫다, 몇 명 낳아라 이런 얘기를 과연 참견처럼 할 수 있을까? 지금 생각은요,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고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지금 뭐 시대나 사회를 보면 뭐 인구 절벽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내 현실에서 그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 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또 환경이 안 되는데 억지로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회는 더 아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복지와 혜택을 주면 낳지 말라 그래도 나아요. 일부러 뭐 피임하진 않잖아요. 사랑하는 사이에. 그죠?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내 아이가 낳아서 고생하고 제대로 케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. 그래서 참 저도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. 정말 이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때구나. 부모긴 하지만 언제 결혼해라, 뭐 몇 명을 낳아라,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니에요.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,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배웠던 게 뭐냐면,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딸내한테는 이제 친구 같고 저하고는 친구 같고 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요. 미주알 고주알. 그리고 간섭은 하진 않으세요.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너도 내가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참고하라는 거지, 너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. 그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. 그래서 참견이 아니고 엄마가 느끼는 거는, 엄마 세대에 느끼는 건 이런 거구나. 참 힘들겠다.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공감을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내 자녀 때도 그렇게
내 부모가 한 것처럼 사람들은 배우는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. 예, 내 부모가 인격적인 분이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라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예, 언어 폭력이든 뭐 몸을 진짜 폭행하는 그런 폭력이든 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뭐 돈이 많고 뭐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뭐 이런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, 그런 부모들도 자식 때리는 사람 많거든요.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고 고집을 피운다.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후원도 안 해주고 부모로서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딱 먹고 학교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애들이 힘이 없어요. 뭐 어떤 공부에 필요한 거 아닌 거 사고 싶어도 부모가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사주니까. 그죠? 그래서 미성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음, 그런 거에 매일 수밖에 없고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미성년을 지나면 만 18세가 넘으면 물론 소년소녀 가정 같은 경우 만 18세가 되지 않아도 사회적인 뭐 알바라든지 사회적인 그 잡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음,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만 18세가 돼야 되죠. 예, 만 18세가 돼서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시점. 그때 이제 일도 알바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만 18세까지는 듣기 싫은 부모의 잔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죠.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. 왜? 부모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니까, 세상을 잘 모르니까. 이게 보통 그러죠. 내 말 들어,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.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건데,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. 엄마가 너보다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잖아. 뭐 이런 식의 예, 아이에 대한 무시. 요즘엔 근데 유튜브도 인터넷도 발달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궁금하면 보고 듣고 찾는 게 많아서 똑똑해요. 요즘 아이들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시대들 더 빨리 읽어요. 예,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했어요. 나보다 시대의 흐름을 더 빨리 읽는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는 거를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내 아이라고 해서 마냥 어리지만 않구나. 저렇게 철부짓을 하고 부모 앞에서는 어리광을 피우더라도 사회적으로 자기가 성년이고 성인이고 또 여러 가지 어리광을 피우지 않는 성숙함이 있구나 하는 걸 또 저도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이들이 엄마 이거 물어봐줘요. 제가 하도 이제 고집 피우고 뭘 해라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생각은 어때? 이거 나 하고 싶은데 엄마 해도 될까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싶진 않잖아요. 하고 싶은데 물어보면 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하겠죠. 그렇지만 정말 고민을 참고로 하지 고민을 진짜 엄마가 하지 말랬다고 내가 안 해 이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그래 좀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. 좀 엄마 생각에는 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된다 하고 어떤 그 자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건 중요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해보라고 해요. 실패도 경험이고 실패도 그 사람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예, 선생님이거든요. 물론 시간이 그만큼 허비되고 낭비되고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 맞아요. 그렇지만 더 값진 경험을 얻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게 손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도박, 그다음에 뭐 강간, 살인, 사기치는 거, 뭐 아무튼 마약, 뭐 이런 폭력, 뭐 이런 나쁜 것들 있잖아요. 정말 범죄와 연루되는 그런 게 아니면 저는 해보라고 해요. 그래 일단 해봐.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 언제든지. 그만둔다고 해서 너가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야. 이렇게 제게 얘기하죠. 왜냐하면 그런 격려와 응원을 받고 하는 아이들은요. 달라요. 잘 커요. 그래서 네가 뭘 한다 그래. 네가 뭘 알아. 뭐 네가 하면 얼마나 해. 뭐 이런 소리를 늘 듣고 살았던 아이는요. 정말 능력이 있어도 못해요.
예, 능력이 있어도. 예, 그런 아이들을 좀 봤어요. 부모가 아이를 기를 팍팍 죽이는데 그 팍팍 죽인 그걸로 인해서 물론 그 부모는 좀 잘났죠. 사회적으로 좀 명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한 자리 하고 있는데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물론 내 자녀가 아니니까 뭐 부모가 그 부모가 그렇게 키우든 말든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그 아이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결국 어디선가 내 아이들하고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게 되고 또 내 아이하고 부딪힐 수 있잖아요. 다른 나라에 사는 애가 아니잖아요. 내 나라에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낳지 않은 다른 집 아이라도 사실은 걱정이 되죠. 오지랖인가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? 예. 같은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예.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예. 건강하고 행복한 거. 예. 그건 것 같아요.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 이룬 게 많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고 본인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뭐 누구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유명한 재벌들도 자살을 하잖아요.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잖아요. 그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인생이 허무하고 공고한 거잖아요. 본인이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. 그 죽고 싶고 결국 죽음을 실행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은 힘들었을 거예요. 근데 그 힘든 거를 누가 도닥거려 주냐는 거죠. 결국 본인이 본인을 도닥거려야 되는데 그 본인이 본인을 도닥거릴 수 있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는 거죠. 혼자서도 자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어릴 때 그런 걸 배우지 못했던 거죠. 부모 밑에서. 예, 자기가 자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, 자기가 자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, 내성, 예, 그런 근력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미 어른이 될 때까지 너무 나약하게 마음은 큰 거죠. 몸은 어른일지 몰라도 어른이었던 거죠. 어른이. 그러다 보니 또 본인들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하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,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. 너무 우울증 같은 게 심해서 예,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우울증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하는 그 근간이 되는 것에서 다시 힘을 얻더라고요. 내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고 살던 시절을 떠올리게 된 거죠.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어릴 때 당장에는 부모의 힘이 못 미치지만 어릴 때 잘 키워놓잖아요. 그러면 커서 혼자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그렇게 어떤 뭐 우울증이 오든 번아웃이 오든 뭐 공황장애가 오든 본인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천천히 예,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키워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늙은 노모가 쫓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케어하고 챙겨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왜요? 스스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있잖아요. 뭐 양치도 혼자서 잘하고 옷도 혼자서 잘 입고 이런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했던 아이들은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아요. 예. 힘들어도 그런 마음은 들겠죠. 아, 나 진짜 세상을 포기하고 싶다. 그치만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래 내가 포기할 용기가 있으면 나는 일어서 볼 거야 하고 용기를 갖는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본인이 그런 걸 깨닫고 아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돼요. 남들이 뭐 나는 지금 이미 늦었어. 나는 이 세상 뭐 폭망이야. 내 이 생은 망했어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. 그 시점이 그 나이가 보면 20대 30대더라고요.
예, 뭐 50대 60대도 아닌데, 70대 80대도 아니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도 아닌데 나는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아니에요.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. 남들보다 출발점이 좀 늦다 뿐이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예요. 가장 빠른 시기, 본인한테 있어서는. 왜요? 이미 깨닫고 아는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인 거죠.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, 지금 80이 됐는데도 저희 부모님 아직도 그 눈이 침침하고 백내장 수술했는데도 책을 읽으세요. 그거 보면서 참 놀라워요. 어떻게 저렇게 누가 읽으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책을 읽어. 그래서 엄마 눈 아프지 않아? 수술하고 눈 아프지 않아? 안경도 써야 되는데 힘든데. 그랬더니 매일매일 뭔가를 새롭게 깨닫는 거는, 공자 얘기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. 공자가 하루의 깨달음, 그러니까 그날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 하루가 행복하고 하루가 복되다고, 뭐 보람차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깨달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잖아요. 부모님도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인생이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, 사회가 이렇구나, 생각이 이렇구나, 마음이 이렇구나 깨달으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내 부모지만 존경스럽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. 예, 늘 자식들 앞에서, 물론 저희가 보지 않더라도 책은 읽으세요. 그래서 앞에서만 하시진 않고 그분 생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이 가고요. 그리고 또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가 저렇게 나이가 드는데도 노력을 하는데 젊은 나는 뭐냐, 창피하다, 노력하자, 이렇게 받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가 몇이 됐든 시작은 늦지 않습니다. 남들하고 비교했을 땐 늦을 수 있죠. 그죠? 내 생에서는 가장 빠른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멋진 삶을, 행복한 삶,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살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